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송지은입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가을에 어울리는 의류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강의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는 아웃도어 의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아웃도어 의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흡판 속건 소재와 투스방수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웃도어 의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을은 참 야외 활동, 즉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풍이 드리워진 이런 등산도 많이 가는 계절이기도 하죠. 해서 아웃도어 의류를 정의를 하자면 야외 활동에 입는 의류라고 할 수가 있고 야외 활동이 가장 많은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적합한 의류 소재와 의류로 아웃도어 의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웃도어 의류의 큰 변화가 한 10년 동안 많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아웃도어 의류가 한창 유행일 때는 다음 사진과 같은 이러한 아웃도어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딱 등산복의 이미지죠. 그리고 한 2014년, 2015년도 이때는 아웃도어 의류가 굉장히 큰 붐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자료를 보아도요.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매출이 높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가 오히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도래를 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등산이나 캠핑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웃도어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해서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는 큰 변화가 작년부터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의류의 큰 변화를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웃도어 의류가 더 이상 등산복이 아니라 일상복화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로 타겟층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아웃도어가 뭔가 일상 속에 녹아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게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명품 브랜드에서도 아웃도어 의류를 컨셉으로 이런 다양한 컬렉션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아웃도어 의류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아웃도어 의류를 많이 더 입고 있는 만큼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웃도어 의류가 아무래도 등산복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 주제에서는 등산복에 어떤 소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등산복을 입는 목적은 아웃도어 야외 활동을 할 때 뭔가 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 착용자가 입었을 때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등산복을 입죠. 그래서 이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는 등산복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능성,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잘 지켰다면 등산복을 실제로 입을 때는 3단계 겹쳐 입기를 지켜주면 가장 효과적인 아웃도어 의류를 입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겹쳐 입기라는 등산복을 입을 때 하나만 단품으로 입는 게 아니라 본 그림에서처럼 하나, 둘, 셋, 총 3단계의 의류 아이템을 겹쳐 입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입는 옷 아이템이 달라 보이죠. 그 두께도 달라 보이고 즉 적용되는 소재도 다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단계는 베이스 레이어, 이너, 속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이너와 속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배출하는 땀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흡수하고 또 배출해줌으로써 가장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베이스 레이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 즉 빠른 땀 흡수와 땀의 신속한 외부 배출을 해줄 수 있는 속건성을 갖춘 소재 이름을 바로 흡판 속건 소재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1단계에 입는 옷을 선택을 할 때 흡판 속건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을 하면 좀 더 좋은 속건성을 가지고 쾌적성을 가진 베이스 레이어의 의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흡판소권 소재의 기본 원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입니다. 이 폴리에스터 섬유는 흡수성이 굉장히 낮은 소수성 섬유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땀을 흘리면 이것을 바로 빠른 속도로 건조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해서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진 흡판소권 소재를 선택하면 가장 좋은 베이스 레이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흡판소권 소재는 일반 사람들이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죠. 해서 태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에어로쿨이라고 써 있거나 쿨맥스라는 라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흡판소권 소재인데요. 이런 라벨을 확인을 하시고 흡판소권 소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3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단계를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 3단계, 마지막 프로텍션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텍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긴 바람막이 자켓을 떠올리시면 바람막이 점퍼, 재킷류를 3단계 프로텍션 레이어에서 선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얘네들은요, 마지막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외부의 비나 바람, 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땀 배출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옷,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3단계 프로텍션 레이어에서는 방수성도 우수해야 하고 방풍성 그리고 투습성을 가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투습 방수성 소재입니다. 투습 방수성 소재는요, 방수성도 있고 투습성도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외부의 비나 이런 물로부터 방수도 해주면서 내 몸에서 배출하는 수증기와 땀은 이렇게 잘 통과시켜주는 투습성을 갖춘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어텍스가 바로 투습 방수성 소재입니다. 이 라벨만 봐도 이 투습 방수성 소재, 고어텍스는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 수업 시간에 가을에 어울리는 의류 소재를 아주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이 가을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아웃도어 활동이 가장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도어 의류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아웃도어 의류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겠죠.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입었을 때 방수가 되는지 그리고 통풍이 되는지 즉 투습이 되는지 그리고 방풍성이 있는지 이런 성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정말 기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가 이 아웃도어 의류를 입고 나갔을 때 좀 활동에 문제가 없이 휴대가 가능한지 보관도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3단계 겹쳐 입기를 지키면 가장 베스트인 아웃도어 의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 겹쳐 입기는 뭐가 있었죠? 1단계는 베이스 레이어, 흡판 속건이 잘 되는 소재로 있는 이너웨어를 선택을 하고 2단계는 인슐레이션 레이어에서 뭔가 보온성이 있는 의류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 3단계 프로텍션 레이어에서는 실제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게 방풍성도 있고 방수성도 있고 투습성도 있는 즉 투습 방수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 소재들을 잘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태그를 확인하는 건데 흡판소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쿨이 있었죠. 그리고 쿨맥스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투스방수 소재는 고어텍스 라벨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안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웃도어 의류를 사러 가거나 옷장에서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